제 이름은 최정만, 올해 78입니다.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. 젊을 땐 노인이라는 말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머리는 희끗희끗, 허리는 굽고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점점 조용해지더군요. 아내는 10년 전 김병칠의 끝에 먼저 떠났습니다. 그 사람을 보낼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. 살면서 그렇게 속으로만 우는 눈물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. 장례 치르고 돌아온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.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, 벽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조차 너무 또렷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요. 혼자 된 첫 해엔 밥을 2그릇씩 차려놓기도 했습니다. 습관이란 게 무서워서요. 아내가 있던 자리에 김을 놓고 국을 퍼놓고 그렇게 있는 척이라도 해야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. TV를 켜놓고 잠들고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자던 날도 많았죠. 혹시 누가 나를 부르진 않을까 싶어서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가 타게 기다리던 연락이 오면 기쁘기보다 서글퍼졌습니다. 아빠, 바빠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. 다음에 봬요. 애가 열이 나서요. 그 말들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도 있었어요. 그래, 다행이다. 애들 사는데 문제는 없구나. 이젠 내 몫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. 그 무렵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이 외로움이 꼭 슬퍼야만 하는 건가? 이 고요함이 정말 괴로운 일일까? 그 질문을 품고 몇 달을 살아보다 보니 느껴지더군요. 내가 진짜 바란 건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안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였구나. 젊을 땐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전부였고 그 다음은 자식 뒷바라지에 병간호에 내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요.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으며 오로지 나 하나만 남은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. 그래서 결심했어요. 이제부터 남은 삶은 누구에게 맞춰 살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맞춰 살아보자. 혼자인 게 약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훈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이제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. 오히려 혼자라는 이유로 자유로워지고 더 솔직해졌고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. 이 글은 그런 제 고요하고 담담한 하루에서 얻은 혼자인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천천히 들려드리는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혼자라는 게 두렵고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당신께 작은 불빛이 되었으면 합니다. 혼자 사는 집은 유난히 조용합니다. 처음엔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.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던 소리가 있었습니다.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, 아내가 현관에서 신문을 주워오는 소리, 방 건너 거실에서 여보, 아침 먹어요 부르던 목소리. 그 모든 소리가 끊기고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. 가끔은 나도 모르게 여보하고 혼잣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. 혼잣말이라도 해야 숨 쉬는 것 같아서요. 처음 몇 달은 아내 물건을 치우지 못했습니다. 장롱 속에 곱게 접힌 카디건, 화장대 위에 남아있는 손거울, 김치통이 칸칸이 정리되어 있던 냉장고 속까지 그 사람의 손길이 묻은 흔적들이 내 일상에서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.
그 흔적이라도 있어야 내가 아직 누군가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. 자식들도 처음엔 자주 들렀습니다. 밥을 같이 먹고 손주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과일이나 국거리 한 봉지씩 챙겨왔습니다. 그 모습에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 한참을 웃고 또 웃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아이들도 하나둘 뜸해졌습니다. 아버지,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요. 다음 주는 친구 돌잔치가 있어서요. 이건 엄마가 잘 챙기셨던 건데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. 그 말들이 쌓이다 보니 이젠 스스로가 불필요한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.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, 나를 먼저 찾는 이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서글픈 일이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도 문자나 전화가 없는 날이 태반입니다. TV를 켜놓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. 반찬은 2가지면 충분하고 국도 전날 끓인 걸 한 번 더 데워 먹습니다. 식탁 맞은편이 비어있는 건 이제 익숙해졌고 그 빈자리를 쳐다보지 않게 된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. 사람들이 말하더군요. 아버님도 다시 재혼 생각해 보세요. 혼자 사는 거 적적하죠?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? 처음엔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? 누가 옆에 있으면 더 불편하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. 조용한 집, 혼자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, 목욕탕에서 천천히 몸을 풀고 나와 따뜻한 물 마시며 바라보는 창밖의 하늘. 그 순간들이 불쌍한 혼자가 아닌 고요하게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된 겁니다.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나는 지금 혼자인 게 아니라 비로소 나로 사는 중이구나.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젊었을 땐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. 아내의 식사 시간, 자식들의 학교 시간, 직장 상사의 회의 시간까지 내 하루는 늘 누군가에 의해 짜였고 나 자신은 늘 맨 마지막 순서였죠. 그런데 요즘은요. 누가 일어나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눈을 뜨고 누가 밥 먹자 하지 않아도 내가 끓여 먹습니다. 아침엔 혼자 물을 끓여 대추차 한 잔 마십니다. 창문 열어 공기 한 모금 마시고 마트에 장 보러 나갔다가 동네 정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봅니다.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나는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자유로움이 혼자인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지금은 압니다.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였어요. 동네 복지관에 서예반이 열린다기에 뭐라도 써보자는 마음으로 들렀습니다. 붓을 처음 쥐었을 땐 손이 덜덜 떨렸고 먹물 냄새에 오래전 학교 다닐 때가 생각났습니다.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글씨가 아주 단단하시네요. 오래 참고 살아오신 분들 손에서 나오는 글입니다.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.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말없이 알아봐 준 기분이 들었거든요. 그 이후로 서예뿐 아니라 낙엽 모아 그림도 그리고 유튜브에서 기타도 조금 배워봤습니다. 무언가를 처음부터 해본다는 게 얼마나 나를 젊게 만드는지 해보면 압니다. 결혼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내 입맛대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 된장이 짜다 하면 싱겁게 하고 고춧가루가 맵다 하면 덜 뿌리고 늘 누군가의 입을 먼저 생각했죠. 그런데 지금은 된장을 딱 내가 좋아하는 농도로 풀고
파를 듬뿍 넣은 달걀 프라이를 먹습니다. 냉장고에 넣어둔 묵은지 꺼내 고슬고슬한 밥에 척 얹으면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하루가 시작됩니다. 나를 위해 차린 밥상은 혼자 먹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씹는 그 맛이 제법 자존심을 지켜주는 맛이더라고요. 처음엔 섭섭했어요. 왜 이렇게 자식들이 바빠? 왜 이렇게 며느리는 연락이 없지?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? 마음속에 말들이 쌓이고 그 말들이 원망이 되어 쓴물이 올라오곤 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보낸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할아버지 우리 유치원에서 나무 그렸어요. 이건 할아버지 나무야. 세상에 그림 속 가장 큰 나무가 할아버지였던 거예요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그 아이들 삶에 내가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히 뿌리 내린 존재로 남아있다는 걸. 그 이후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. 그게 혼자 살아가는 법이자 사랑을 오래 남기는 방법이었습니다.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자주 합니다. 오늘 얼굴 좋아 보인다. 밥 잘 먹었네, 정만이. 참 잘했어. 괜찮아, 이렇게만 살아도 너 멋진 인생이야. 그 말들을 처음엔 우습게 생각했는데요. 지금은 그 말들이 내 몸에 힘을 주는 연료가 됩니다.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해 주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.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.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햇빛이 참 곱게 들어오더군요. 창문을 반쯤 열고 묵직한 이불을 털어 말린 뒤 물 한 잔 들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. 하늘은 맑고 참새는 시끄럽게 울고 어디선가 멀리서 된장 끓는 냄새까지 퍼져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도 날 부르지 않는데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네. 정말 그랬어요. 누가 말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참 편했습니다. 그날 오후엔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. 벤치에 앉아 책 한 권 펼쳐 읽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젊은 부부가 서로 다투더군요. 목소리는 낮췄지만 얼굴엔 서운함과 눈물이 가득했고 남자는 한숨을 쉬고 여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 나이 땐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. 근데 결국 그 시간조차도 자신을 소모해가며 버텼었구나. 내가 아내와 다투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직장에서 치이며 돌아와 말도 섞지 않던 밤들도 생각났습니다. 함께 있다는 건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더군요. 혼자인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덜 다치고 훨씬 더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걸 그날 새삼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. TV도 끄고 조용한 집안에 불 하나만 켜두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하루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혼잣말로 했습니다. 정만아, 참 잘 버텼다. 이제는 누가 있어야만 좋은 인생이 아니라 너 하나로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네.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. 슬퍼서가 아니라 그 말이 진심이라서요.